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후순위 대출까지 껴서 갭 투자를 하시면 다음 갱신 때 진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까지 넘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요즘 후순위 갭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매매 가격이 폭등해서 갭이 너무 벌어져 버렸어요. 전세가율이 50%도 안 됩니다, 지금. 상급지는 사야겠는데 현금은 모자라니까 후순위 대출을 낀 갭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이거 현 시점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 부통령TV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성동구, 마포구가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죠? 강남 3구 바로 뒤를 잇는 중상급지 단지인데 토어제 풍선 효과로 지금 수요가 여기로 다 몰리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다들 성동 마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우리 시장님도 주시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케이스 분석을 마포에서 가장 유명한 대단지 중에 하나인 마레프를 선정을 했어요. 요즘 이 부동산 지켜보고 계신 분들, 이 마레프에서 터지는 거래가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충 어떤 단지인지 보시면 흔히 동마포라고 부르는 아현 공덕 이쪽 라인입니다. 근처에 이렇게 2호선, 5호선도 있고 4,000세대나 되는 대단지고 준공한 지 12년 된 딱 전형적인 준신축입니다. 34평이 세대수가 제일 많네요. 34평으로 기준 잡고 갈게요. 이게 요즘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갭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서울 평균 전세가율이 53% 정도 되는데 여기는 43%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갭이 크다라는 거는 실거주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설 정도로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중상급지 단지들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자, 지금 실거래가랑 호가를 보니까 대충 전세가가 10억 정도 되고 매매가가 23억 정도 되네요. 갭투를 하려면 현금이 13억이 필요해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여기다가 취등록세까지 생각을 하면 대충 현금이 14억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솔직히 현금 13억을 그냥 생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튼 지금은 갭 투자 하나 하기에도 참 등골이 휘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갭 투자 말고 은행에서 주담대를 빌리는 건 어떨까요? LTV 70%까지 최대로 끌어쓴다라고 하면은 주담대를 16억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현금은 7억만 있으면 되네요. 훨씬 할만해지긴 했어요. 그죠? 근데 16억을 빌리려고 하면 소득이 어마어마해야 합니다. DSR이라고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안 넘는 선에서만 빌려줘요. 16억을 빌리려면 연봉이 최소한 2억 5천은 돼야 됩니다. 대기업 맞벌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정도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리금 부담도 상당합니다. 한 달에 670만원씩 나가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게 갭2에 후순위 대출까지 끼는 전략입니다. 사람들 참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정말 좋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되 이게 전세를 껴도 전세가율이 43%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27%가 아깝게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27%를 또 은행에서 후순위로 담보대출을 받아요. 전세금 10억에 6억을 추가로 후순위 주담대로 받고 그러면 현금은 7억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했던 대출이 16억에서 6억으로 확 줄어드니까 연봉도 부부 합쳐서 9,300만 넘으면 되고 원리금도 한 달에 2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난이도가 확 떨어졌죠? 그리고 은행 대출이 세입자보다 후순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이 은행 근저당이 등기부에서는 1순위로 되어 있지만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세금이 선순위가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문제될 게 없죠. 세부적으로 살짝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윈윈인 완벽한 전략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수한 집이 시간이 흐르고 2년 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시네요. 뭐 문제될 거 있나요? 늘상 그랬듯이 다음 세입자 받아서 그 보증금으로 현 세입자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이거는 평소였으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는데 후순위 대출이 끼어 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니까 영상을 끝까지 잘 보세요. 현재 세입자한테는 주담대가 후순위지만 다음 세입자한테는 그게 선순위가 되거든요. 잘 보세요. 현재 전세금이 10억으로 선순위고 후순위로 주담대가 6억이 있어요. 전세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서 2년 후에 12억으로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다음 세입자한테 12억을 받아서 현재 세입자한테 10억을 돌려주고 남은 2억으로 주담대를 상환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담대가 4억이 남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주담대 남은 4억이 전세금보다 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이제 앞으로 대항력이 없이 2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 후순위 대출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그 사이에 전세를 받으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습니다. 지금 성동 마포 이쪽 지역 규제 걸리기 직전인 지역들의 상승폭이 정말 미쳤습니다. 바로 아래급인 중급지들과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서울시장님이 특별 성명까지 발표했겠습니까? 토어제까지는 저도 좀 부정적이기는 한데 규제지역 설정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규제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럼 만약에 규제지역 지정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LTV 감소입니다. 비규제 지역일 때는 집값의 70%가 대출이 나왔었는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대출이 집값의 40%밖에 안 나와요. 뭔가 좀 쎄하시죠? 만약에 규제지역이 지정된다고 한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향후 2년 동안 이 집값이 막 쑥쑥 올라서 5억이 더 올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대출하러 가면 비규제일 땐 대출이 16억이 나왔지만 규제 지역이 되면 집값이 5억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출 한도는 11억으로 5억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2년 후에 새로 주담대를 일으켜서 기존 후순위 주담대를 없애줘야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로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대출 한도가 11억으로 줄어버렸죠? 이미 전세금만으로도 LTV 40을 넘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담대를 일으킬 수가 없어서 기존 주담대를 말소시킬 수가 없어요. 다음 세입자한테는 선순위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선순위 근저당이 남아있는 물건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면 다음 세입자가 웬만해서는 받아줄 리가 없죠. 그러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생돈 10억이 현금으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현재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가겠죠. 등기부에 이런 거 찍혀버리는 순간 이제는 진짜로 아무도 안 오게 되죠. 그러면 현재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고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급해서 후순위 대출을 걸고 갭 투자를 한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2년 이내에 서울 주요 지역의 규제 지역에 걸릴 확률이 정말 매우 높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은행 대출이 나오는 수준에서는 영끌이 아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은행 대출 기준이 바뀌는 순간에 선순위 후순위가 걸려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전략을 잘 세우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